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데이터 3법이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 수준으로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그동안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로봇과 AI 기술이 발전하며 앞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게 들어올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까지 포함한다면 중국발 국내 미세먼지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데이터 3법을 포함해 여야 이견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한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청년기본법, DNA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지난 5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검찰 인사를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인간부터 사람을 따라다니는 지능형 동반자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최첨단의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놀라는 표정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천재과학자 프라나브 미스트리가 선보인 가상의 인공인간입니다. Hi Monica, what are you? Are you human or what? Hi, I am Neon. I am an artificial human. Can you try Korean?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스트리는 인공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각한다면서 AI 비서와 다르게 인간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봇과 AI 기술은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게 들어올 전망입니다. 집사처럼 다양한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는 공 모양의 동반자 로봇 볼리. 삼성전자가 기조연설 무대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은 이 로봇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사용자를 인식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Can you move a little faster? 미래의 주방에서는 로봇 셰프가 등장해 일손을 덜어주고 레스토랑에서는 로봇이 손님 맞이부터 요리와 커피, 서빙까지 책임집니다.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한 뒤 눈이 부시지 않도록 알아서 햇빛을 막아주는 제품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잘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행보조 로봇, 잼스도 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가올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 서울관이 처음 생겼습니다. 서울의 실시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지털 시장실을 현지에 선보인 박원순 시장은 CES를 서울에서 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정보통신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 혁신기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에 서울관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는 서울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는 처음 CES에 참가한 박원순 시장이 영어로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With this big data, I can feedback with the person or institution in charge.
재난 사고 현황과 대기 오염도는 물론 1,200여 개 CCTV를 연결해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알려주는 IT 기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Having weather data, transportation data, air quality, all of that aggregated and not fragmented in silos is super exciting. 서울관에는 미래 먹거리인 혁신 기술을 이끄는 20개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 정보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각성 효과를 내는 조명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카페인 약물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카페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번 CES의 출품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시장은 국내외 기업 전시관도 둘러보며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시회 측에 CES를 첨단 IT 도시인 서울에서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인 CES에서 서울시는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서의 장점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KT는 5G 기지국 최적화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5G 아이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5G 아이콘은 기지국의 범위와 무선 주파수의 품질, 건물 높이 등 환경 데이터와 안테나 기울기 등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의 기지국 설정 모델을 추출합니다. KT는 5G 아이콘 기술을 활용해 기술자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AI를 통해 5G 기지국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어서 5G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산업 현장을 방문해 올해 국정 목표인 상생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이 포항의 배터리 산업을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마트화를 이루는 데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0도가 넘는 쇳물이 흐르는 용광로를 찾았습니다. 생산 환경을 AI가 제어하는 스마트 용광로인데 제조업의 혁신 사례, 이른바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제조 강국을 살려나가는 길은 우리 제조 공장들을 스마트 공장 파악하는 하고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에서 뒤처질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과 일자리 문제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끊임없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건설 현장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자유특구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철강 신화를 일군 포항이 배터리 재활용 제조 시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기업이 2022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생태계에도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기차 등의 배터리 수요가 급증해 5년 뒤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강이 산업의 살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살입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도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은 지진의 후유증을 아직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도 전기차 수출부들을 방문하는 등 혁신 행보를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권 전반기에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연초부터 국정 목표인 상생 도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세계적인 화학 소재 기업인 미국 듀폰사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EUV 포토 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한국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과 듀폰의 존 캠프 사장이 만나 EUV 포토 레지스트 개발 생산 시설을 한국에 짓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듀폰은 이미 생산 공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 내년까지 2,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신고서를 코테라에 제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을 위해 듀폰과 직접 접촉해 투자 유치를 협의해왔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긴 어렵다며 공급선을 계속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한 화학업체가 약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한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불화수소 전문 제조업체인 모리타화학이 지난 연말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으로 수출할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최근 출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리타화학은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 허가가 나면서 그런 상황이 해소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모리타화학 관계자는 이번 수출 허가와 관련해 출하량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모리타화학은 한국의 불화수소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이 업체가 만드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해결료 보관시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원전 운영 변경 허가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맥스터는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해결료를 수조로 된 습식 저장시설에 넣어 수년간 열과 방사능 수치를 낮춘 뒤 옮겨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입니다. 현재 월성 원전에는 맥스터 7기가 운영 중이지만 저장 용량이 포화에 가까워지고 있어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위해 지난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잠든 상태에서도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키스트,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쥐실험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일면 잠든 상태로 만들자 걸음수가 줄어들고 파킨슨병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거꾸로 파킨슨병이 걸린 쥐에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에 비자극을 가해 깨우면 걸음수가 늘어나는 등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인데 기존엔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면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겨 파킨슨병에 걸린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파킨슨병 이론을 뒤집어 파킨슨병 치료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며 신약 개발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자가 작아서 더 멀리 날아가는 초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기질에 끼치는 중국의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끼치는 중국의 영향은 계절별로 달랐습니다. 봄 17%, 여름 30%, 가을 12%, 겨울 21%로 연평균 19%입니다. 중국 듀크 쿤샨대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미세먼지 농도와 풍속, 온도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1년 내내 국내 미세먼지 5분의 1이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얘긴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원인은 중국 농가의 볏짚 태우기나 황사, 석탄 발전소 가동 등을 꼽았습니다. 볏짚 태우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석탄 화력 발전이 제일 크고요. 봄에는 황사 때문도 크고, 근데 여전히 북쪽은 봄에도 추워가지고 계속 석탄 화력 발전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데이터가 부족해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다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중일 공동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은 32%에 달했습니다. 국가 간 미세먼지는 먼 곳에서부터 날라오는 거고, 멀리 날아오려면 더 가벼워야 되고 더 입자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초미세먼지 2.5나 아니면 2.5보다 더 작은
그 입자로만 분석을 하면은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기존의 대기과학적인 접근법과 달리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가 우리 곁에 다가오면서 이 수소 충전과 공급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사회를 맞아 상거래 공정성과 직결되는 정량 충전의 핵심 기술이 개발돼서 수소차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친환경차의 대표 주자인 수소차. 한 번 충전으로 600km까지 달릴 수 있어 400km 수준의 전기차보다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뛰어난 저장 능력은 수소기체를 700기압의 고압과 영하섭씨 40도의 특수 조건에서 충전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 충전소에서 정량의 수소가 충전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교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수소 차량에 주입되는 조건과 동일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수소 기체를 주입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측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측정된 값을 신뢰할 수 있고 이동식으로 개발돼 전국 수소 충전소 현장을 찾아가 즉시 교정이 가능합니다. 국제 법정 계량 기구의 수소 유량계의 허용 오차는 1.5에서 2% 수준이지만 국내 충전소의 유량계는 상압과 상온에서 물을 사용해 실제 오차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앞으로 그 수소 경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수소 상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수소 충전과 개량의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수소 공급의 안전까지 확대 발전해 수소 경제 사회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눈과 얼음 대신 호우가 쏟아지고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는 등 올겨울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서 겨울 추위의 실종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원도 겨울축제장에 호우가 쏟아지며 물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축제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부산과 통영에는 초속 20m가 넘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주도에는 계절을 거스른 철쭉과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에 나타난 기상이변입니다. 한파가 실종되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겨울철 한파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극 찬공기 세력이 약해진 데다 남쪽 따뜻한 공기가 확장하며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온도 자체만 본다면 평년보다는 여전히 조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높은 해수면 온도가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굳이 작용한다면 기온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예보를 보면 이달 하순 즈음까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추우냐 더우냐 트렌드만 볼 때는 북극 진동 지수를 제일 많이 봐요. 대개 보면 한 보름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1월 말까지는 한파 오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2월에는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확률은 낮습니다. 결국 이번 겨울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한 겨울답지 않은 겨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얼마 전 제주의 기온이 23도를 웃돌면서 반소매띠 차림을 한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현재 꺼지지 않은 호주 산불이나 녹아내리는 그린란드 빙하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인데요. 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이처럼 기후변화로 지구에 자연재해가 속출하자 자연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후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산책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